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잘 들리네요. 자, 뭔가 오랜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해외 축구도 끝나고, 축구도 이제 주중에 별로 없다 보니, 방송을 잘 안 켜거나, 켜도 뭐 멘트 없이 어제처럼 했던 경우가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주말 위주인데, 주중에 뭐 미축이나 아니면 국내 경기들이 있을 때 좀 하고, 국내 야구나 일본 야구는 좀 해보려 했는데, 뭐 가끔씩 괜찮아 보이면 가고, MLB를 아마 축구가 없는 날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멘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방어율, 그리고 뭐 그냥 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냥 자료들을 토대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판단을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이 낮 경기 다음에 이제 저녁 경기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녁 경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저녁 경기까지 낮 경기로 치고, 새벽에 있는 경기가 없잖아요. 노르웨이 리그밖에. 뭐 챔스 말고는. 그래서 사실상 1부는 이제 낮 경기라 보시면 되고, 2부는 내일 아침 오전 경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축할 시간에 내일 아침 오전에 미축을 한다. 새벽에 몇 경기 포함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주말은 토요일이 전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뭐 오늘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 내일 일요일 낮 경기도 별로 없고, 뭐 해외 축구는 더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 경기가 꽤 많아요. 낮 경기가. 그래서 지금 이게 5시 반에 승무패 마감이라서 일단 2시 경기가 한 10경기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요. 아직 제가 이제 보진 못했는데 변수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변수 많은데 승무패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더 이제 변수 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승무패 안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지금 세 번 이월됐기 때문에 거의 뭐 로또 금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무패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제가 보는 게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에 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요거 보시면, 자, 이게 뭐냐, 왜 여기만 표시되어 있느냐,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 위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무조건 50%가 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쌈프이로도 49에서 이제 50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 가시마하고 대전은 왜 체크를 했느냐, 성남까지. 가시마 대전은 사실 빼도 돼요. 근데 성남은 좀 걸쳐 있죠. 49.8, 거의 50에 가까우니까. 오늘 쌈프이로 서울, 성남, 세레소, 김천 상무, 포항, 광주, 수원 삼성까지 8경기입니다. 8경기. 8경기라고 치면은 저는 이제 승무패 갈 때 최소 반은 변수를 찍고 가거든요. 왜냐면 이 승부식하고 승무패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 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이거 포함된 경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승부식 갈 거면 승무패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승무패 갈 거면 승부식 관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산포이로하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 좀 애매해. 근데 승부식으로 가려면은 뭐 산포이로가 배당이 좋으면 애매하더라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승부패로 빠지면 애매하면은 변수 노리죠 무조건. 무승부를 찍든 뭐 가와사키 역배를 노리든. 왜냐면 승무패는 이제 로또하고 마찬가지로 금액을 나눠 갖는 구조다 보니까, 일단 모르는 사람들, 일단 뭔가 복권은 하고 싶고, 로또처럼 나이 많은데 복권방 갔는데 이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자동으로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완전 자동이 아니고 퍼센테이지 높은 걸로 찍는단 말이죠. 누구나 다 찍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요렇게 찍어서 갈 거면 승무패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왜냐? 의미 없거든요. 어차피 승부패 가는 이유가 뭡니까? 승부식은 아무리 돈을 가더라도 거는 금액만큼 이제 벌 수 있는 구조니까 적잖아요. 근데 나는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로또처럼. 그래서 승부패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 거면 최소 반은 변수 노리고, 제가 볼 땐 8개 다 노려도 됩니다. 왜냐? 국내 경기이기 때문에. 해외 축구는 그래도 한두 경기는 좀 이길 경기가 확실히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산프이로, 뭐 서울, 그리고 뭐 세레소, 김천상, 뭐 포항, 광주, 수원, 삼성 다 질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승무패로 접근한다면 저는 저런 경기들 다 이제 조금만 애매하더라도 변수 다 때릴 겁니다. 왜냐? 그래야 지금 8개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승무패에서 변수라는 게. 저는 최소 10개 이상 넘어가야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한 80%, 90%대 아니면 최소 7, 80%대에 있는 게 적어도 반 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요게 부러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이 더 안 될 뿐더러 퍼센테이지 쌈프이로 간신히 넘겼죠. 성남도 거의 50%죠. 뭐 해봤자 세레소하고 광주도 50% 살짝 넘었죠. 퍼센테이지 높은 게 없어요. 70%대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중간한 변수 맞추고도 1등 되기가 힘들고, 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당첨자가. 왜냐? 오늘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 거면 소액으로, 풀 충전해서 하지 말고 소액 한 10,000원 이내로 아예 변수 노리면서 찍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많이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게 시야가 좁아집니다. 적중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배당이 점점 더 낮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안정적인 걸 찾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은 돈을 무승부나 역배나 배당이 높은 거에 못 가고, 예를 들면 맨시티 홈이다. 맨시티 승 찍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에 이제 배당이 적지만 적중됐을 때 그래도 요거라도 건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뭐 가긴 가는데 매번 그렇게 가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뭐 가끔씩 가거나 정 이제 갈 게 없다 그럴 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면 결국엔 이제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리고 적중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배당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결국에 손에 가져가는 돈은 수익을 내더라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억 천금은 아니더라도 뭐 대박 터지는 금액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죠. 뭐 월급 기준으로 본다면 뭐 비슷하거나 뭐 좀 더 높거나 그 정도지, 뭐 갑자기 뭐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애초에 배당 자체가 적고 가는 금액이 높아도 결국엔 잃을 때도 많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오늘 가실 분들은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8경기 중에 저는 반 이상을 노릴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경기들도 퍼센테이지가 좀 적은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전북이 울산한테 진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뭐 간바 오사카가 가시마를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주면서 8개 중에 최소 4개, 많게는 많게는 한 5, 6개? 그 정도 나와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당첨자가 아주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다. 10명 이내로. 한두 명 나오기는 좀 빡세요. 그렇게 나오려면 아예 다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찍은 거. 모든 그래프가 거의 10개 정도는 다 반대로 나와야 가능한데, 아마 그것도 찍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경기 많잖아요. 아까 뭐 승무패 고민된다고 하시던데, 승무패 경기 빼고 가세요, 그러면. 오늘 14경기 중에 이 오늘 경기 포함된 거는 7경기입니다. 7경기. 내일 7경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4경기 중에 7경기 빼면 17경기니까 그 중에 골라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저도 오늘 웬만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는 좀 제외할까 합니다. 뭐 배당 높게 노리든가, 배당이 좋으면 가든가 하지, 굳이 다른 경기가 많은데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12시 됐네요. 좀 빠르게 좀 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2시 경기가 10경기 있더라고요. 이거 한 타임 끊고, 그리고 중간에 4시 경기 때 한 3경기 있고, 그 다음 5시 이후부터가 한 11경기 있는데, 10개 끊고 4시 5시 경기 4개 끊고 6시부터 10개 끊으면 딱 24경기, 그렇게 카트에 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마치다 하고 요꼬마리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뭐 분석에 관해서 이제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분석은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도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 다만 이제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그냥 본인이 어떤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경기 흐름을 본인 스타일로 읽을지, 그게 중요한 거지. 막말로 이제 똑같은 뭐 대본을 주고 똑같이 아무 의미 없이 이제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내가 읽으나 저 사람이 읽으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차이점을 두려면 본인의 생각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인데, 얼만큼 이제 들어가냐인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승패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수치상으로 그냥 홈 원정만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이제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어느 게 좋다, 뭐 어느 게 나쁘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잘 맞추는 사람이 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분석이 뭐 이상한데 뭐 저런 분석이 다 했냐 하더라도 결국엔 이제 결과로 증명하면은 깔 게 없다. 간단합니다. 뭐 그냥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프로토 자체가 그냥 적중률 좋고 수익 낸다. 그러면 짱입니다. 근데 뭐 적중률만 좋아서는 짱이진 않아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아무리 적중률 좋아도 뭐 10,000원 갈 때 틀리고 5,000원 갈 때 맞으면 수익률이 안 나죠. 그래서 가장 1순위는 수익이고, 그 다음이 적중률. 같이 이제 수익률과 적중이 이제 같이 간다. 그게 최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잡소리가 많았는데, 자, 마치다 하고 이제 그 요꼬마리의 경기인데, 일단 마치다가 최근에 4경기 1승 3무 무패긴 한데 원정보다 홈에서 좀 약합니다. 지난번 가시화 프렌 갔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방 얻어 맞았는데, 역시 알 길이 없다. 국내든 일본이든 그날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보고,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좋아요. 최근에 4경기 전부 다 이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요꼬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꼴찌예요, 꼴찌. 옛날엔 경기수가 적었는데 지금 경기수 거의 다 잡았죠. 그런데도 꼴찌입니다. 그래서 마치다가 아무리 홈 성적이 안 좋다고 하고 꼴찌긴 하지만 원정의 요코마리도 꼴찌입니다. 그래서 홈의 꼴찌랑 원정 꼴찌 만납니다. 근데 요코마리가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는 유일한 팀이라서 아무리 홈 성적이 안 좋던 이제 마치다라도 최근 가시와도 잡았고 득점도 꾸준하고 요코마리가 이제 지난번 제가 불안하다 했었죠. 지난주에 가시마전 누가 물어보길래 연패의 가시마 대 연승의 가시마 대 아마 연패 요코마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성에서도 요코마리가 좋았고 불안하다 했는데 결국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요코마리가. 근데 그거 딱 한 경기고 마치다도 홈에서 연패 끊어냈지만 그거 딱 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마치다도 못 믿고 요코마리도 못 믿겠다. 둘 다 이제 말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이런 경기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묻지거나 넘어갔어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고 요코마리 프렌 가기에는 그동안 보여줬던 이제 전적들이 있고 그렇다고 마치다 가기에도 뭔가 좀 찝찝하고 그래서 요거는 무또는 패스가 정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건너뛸 확률이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요코마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좀 그런 게 예전에 졌을 때 보면 한 골차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찍든가 건너뛰든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고야하고 니가타. 자, 나고야 같은 경우도 순위가 높지 않다. 니가타도 마찬가지고. 자, 니가타가 지금 19위, 나고야 16인데 득실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고. 그나마 나고야가 홈에서 성적이 좋은 점, 니가타 원정보다. 그리고 둘 다 결장이 크게 없긴 한데 일단 나고야가 그래도 상성에서 홈에서 니가타를 좀 잡았기 때문에 나고야 야구세를 봅니다. 최근에 성적도 좋아요. 2승 3무. 우라와까지 이제 막판에 역전하면서 잡았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좋다. 니가타는 지난번 쇼난전 이기긴 했지만 물론 이제 니가타도 최근 원정에서 보면은 뭐 쌈프이로도 잡고 얘네가 워낙 이제 최근에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 빗셀고베전도 그렇고 가시와전도 그렇고 오카야마전도 지긴 했지만 한 골 차였고 그래서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니가타가. 근데 나고야 같은 경우도 뭐 흐름 자체가 좋다 보니 그래도 홈인 나고야 승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근데 완전 나고야 승부긴 좀 애매해요. 나고야가 지난번 운이 따라줬거든요. 오카야마전도 비겼고. 그래서 니가타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패배가 막 많지 않다 보니 뭐 오늘 지면 원정 연패라서 비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고야 승부. 아주 야구세 봐요. 아주 야구세. 한 5.5 대 4.5. 나고야가 지난번 이겼기 때문에 뭔가 승이 더 안 보인다? 지난번 만약에 우라와전 지거나 비겼으면 4연속 무승부죠. 아니면 4경기째 승리 없고 하니까 승리가 필요할 텐데 이미 이겼고 나고야도 이겼고 니가타도 지난번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는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무승부를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무성적이. 근데도 무를 본다는 거는 그래도 이런 그 무승부를 안 가면은 결국엔 무승부가 나올 때 억지로 이제 반대로 가다 보면 결국엔 적중 못 시키는 경우가 나옵니다. 끈질기게 이제 가야 이것도 적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경기, 두 경기 다 이제 무승부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후쿠오카 도쿄 베르디 보겠습니다. 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지금 도쿄 베르디하고 승점이 1점 차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도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뭐 둘 다 홈 성적 원정 성적 별로 차이 안 나고 근데 이제 도쿄는 수비 쪽에 뭔가 불안전하고 지금 부상 부분들이 그리고 후쿠오카는 오히려 공격 쪽에 좀 불안하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도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오니
뭐 둘 다 이제 비슷한데 그래도 홈인 후쿠오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성은 최근에 좀 밀리긴 하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세레소한테 지면서 지금 컵 대회를 빼면은 조금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요. 후쿠오카가 언더가 많기도 한데 본인들이 이제 득점을 잘 못하다 보니 최근에 2득점 경기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요코하마 마리노스 2대1로 이긴 이후에.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지났죠. 1득점 이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더가 많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이제 무가 한참 많았을 때가 있었죠. 최근에는 또 무승부가 좀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 경기도 후쿠오카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겨줘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공격에 좀 불안정한 그런 공격진의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상 후쿠오카가 한번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하나 뭔가 득점력의 이제 저조함 그리고 도쿄베르디도 요새 무승부 없이 승패로 나뉘긴 하지만 가끔씩 이제 질 때 보면은 무득점 경기들도 있었고 원정에 대한 그런 득점력 여부를 봤을 때 언더를 봐야 되는데 사실 언더 배당이 지금 1.28이에요. 1.28. 이거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요? 승패도 아닌데. 저는 이제 언오버 항상 보면 언더 배당 낮을 때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근데 이 두 팀이 완전히 다 언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는 뭐 오버도 났었고 중간이랑 그리고 도쿄 베르디도 오버가 없는 팀이 아닙니다. 아예 득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런 경기는 요거랑 마찬가지다. 묻찍거나 패스해야 되는데 사실 원래라면 후쿠오카 승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아까 공격진의 좀 불안정한 그 상태라든가 최근 득점력 때문에 도쿄 베르디가 무가 없지만 예전에 얘네도 무를 좀 많이 캤었거든요. 그래서 무를 봅니다. 무가 없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렇게 보겠다. 승무패는 개인적으로 대입을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승무패는 개인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 승무패를 공유하는 거는 예전에도 뭐 가끔씩 공유를 하긴 했지만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 하는 건 서로에게 안 좋습니다. 정답지 이게 뭐 정답이 된다면 정답지를 서로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뭐 승부식은 내가 10,000원을 가져도 상대방이 10,000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승무패는 만약에 똑같이 가서 내가 10,000원을 가지려고 하면은 저 사람도 이제 뭐 옆에 사람도 적중이 됐을 때 10,000원이 10,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5,000원으로 나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점점 돈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가세요. 승부패는 참고들 하시고. 저는 근데 승부식하고 승부패는 약간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변수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승무패는 언급은 따로 안 할게요. 그 승무패 관련한 그 퍼센테이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센다이하고 삿포로. 센다이가 성적이 좋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상성에서도 삿포로 상대로 최근에 이제 홈에서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순위도 좋고 지금 보면은 득실도 괜찮습니다. 삿포로가 실점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중위권 치고는 원래 하위권 정도의 실점률인데 지금 센다이가 그리고 홈에서 한 번밖에 안 졌고 삿포로가 원정에 실점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상 여부나 경고 누적 뭐 비슷합니다. 센다이 경고 누적으로 수비 쪽에 빠지지만 공격에 또 명단 제외도 있고 그래서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센다이나 뭐 삿포로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최근에 제프랑도 비기고 이어키 원정에서도 잡으면서 2경기 무패 최근에 딱 한 경기 졌습니다. 오미야전 그만큼 센다이가 패배가 없다
그만큼 잘하고 있고, 삿포로 같은 경우에도 못하진 않았는데 지난번 사간도스전 패배라든가 전체적으로 센다이하고 비교했을 때는 센다이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홈에서 실점이 좀 적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는 센다이 승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센다이 봐야 됩니다. 요거. 이것까지 무승부 본다? 그러면 뭐 이제 완전 무밭되는 거죠. 물론 삿포로가 원정에서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리그 초반에 그 무득점 빼면은 이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득점도 좀 하고 아쉽게 진 경기들이 많아서 센다이가 한때 뭐 홈에서 무승부도 몇 번 했었고 압도적으로 막 이겼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패배가 적을 뿐이지. 물을 좀 낑겨 넣을게요. 근데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염두에 두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뭐 매번 얘기하지만 진짜 50%만 나와도 저는 아주 잘 나왔다고 봅니다. 제 기준에. 너무 어려워요. 국내랑 일본이. 퇴장 하나 변수에 따라서 판도가 갈리고. 뭐 해축도 퇴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긴 너무 갈려요. 너무. 예측을 못할 정도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팀이 뭐 그렇게 뒤집어진다던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낮은 배당은 좀 피하셔라. 아까 후쿠오카 언더처럼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키타 도야마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긴 순위가 비슷하더라고요. 둘 다 이제 3부에서만 붙었는데 상성은 반반이고, 자, 아키타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승점도 비슷하고 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득실 차이가 도야마가 하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좀 적어요. 실점이 10골 이상 차이 나거든요. 득점이 아무리 앞선다고 하더라도 득실이 마이너스 한 10골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도야마가 좀 더 좋다. 득점이 좀 딸리긴 하지만. 그리고 홈이잖아요. 원정에서 실점이 많더라고요. 아니구나. 반대구나. 반대. 정정하고 갈게요. 아키타가 홈입니다. 아키타.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 도야마가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아키타도 도야마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승리만 하나 더 많을 뿐인데 도야마가 원정 무가 좀 있다 보니 승점은 같습니다. 6점으로. 큰 차이는 없네요. 자, 근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아키타에. 공격도 그렇고 수비에도 그렇고. 수비는 좀 장기 부상자들인 것 같고 공격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 많네요. 그거에 비해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기포 부상 의심 정도? 나머지 뭐 명단 제외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뭐 경고 누적이나 퇴장이 없는 한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두 팀이 상성도 반반이고 3부에서 보통 붙었었는데 아키타가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했다. 7경기 만에. 그래서 연패도 끊었고 3연패 끊고 이제 홈에 3연패 중이거든요. 그것도 끊을 때가 왔죠. 근데 도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컵 대회도 이기긴 했는데 얘네가 아직 리그에서 우승 흐름을 못 끊었어요. 지금 3월 9일 이와타전 이후로 지금 3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타이밍상 뭔가 이겨줘야 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요새 득점도 좀 꾸준해요. 그래서 아키타도 물론 홈에서 득점이 없는 게 아니라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도야마의 첫 승을 기원하면서 도야마 프렘 봅니다. 아마 도야마가 정배받았으면은 못 갔을 겁니다. 요 경기. 무승부 유력하긴 해요. 아키타 홈이라서. 배당은 아키타 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도야마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성이 반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토하고 바렌나. 자, 바렌나가 아마 제가 저번에 한번 당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준에 당한 겁니다. 자, 미토가 바렌나한테 상성에서 좀 밀려요. 홈에서. 뭘 당했느냐? 바렌날 가서 당했다기보다 가서 당했던 경기네. 야마가타전이니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엔 1대1로 비겼고, 근데 바렌나가 최근에 무패 흐름이에요. 3승 3무. 지난번 무승부를 봤던 제프전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원정이지만 원정에서도 최근 연승 중이고 4경기 무패. 그래서 바렌나의 성적을 보면은 미토보다는 순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승점이 2점 차고 득점은 더 많습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원정 성적도 패배가 많진 않다. 근데 미토가 워낙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자, 미토는 아시겠지만 홈에서 이제 무패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 무패인 팀이 지금 두 팀이 있습니다. 오미야하고 미토. 그 중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미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바렌나가 흐름이 좋아도 잡기가 좀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홈에서 졌죠. 지난번 컵 대회. 3부 팀한테 졌는데 몰라요. 뭐 리그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렌나 쪽이 수비에도 불안전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선수가 있고 공격에 또 출전 정지까지 있습니다. 델가도. 얘가 아마 좀 많이 뭔가 심한 그 반칙을 했었나요?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은데 마테우스 다음으로 결장 부분은 미토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컵 대회는 졌지만 리그에서는 아직 흐름이 좋다. 얘네가 지금 최근에 지기 전까지 9경기인가 무패했었거든요. 그게 6승 3무. 그리고 리그만 본다면은 지금 6승 2무입니다. 2무. 홈에서는 무패고 여전히. 그래서 엄청 잘한다. 그래서 바렌나도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리 미토가 홈이긴 하더라도 홈에서 무도 좀 있었고 최근에 졌던 그런 전적들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이겼던 경기들도 한 경기 빼고는 한두 경기 빼고는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지만 또 무에 가깝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 가까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렌나가 원정이잖아요. 원정. 원정에서 실점이 최근에 좀 꾸준합니다. 바렌나가. 그래서 이게 또 미토가 정배받았으면 제 입장에서는 좀 빡셌을 텐데 도야마 프렌보단 좋습니다. 오늘 지금 프렌 2개 보는데 원정인 도야마 프렌보단 홈의 미토 프렌이 더 좋다. 근데 무승부 유력해요. 이것도. 그래서 앞에 무승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프렌을 보는 거지. 프렌 보면서 무승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프렌이 제일 좋긴 하죠. 그 와중에 후쿠오카 무승부 배당이 또 떨어졌네요. 참고하시고. 자, 오미야 이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타. 최대한 1시까지는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야 이와타. 상성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오미야도 최근에 이제 얘네도 홈에 무패 아닌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리그 2위고 근데 패턴이 미토랑 비슷하네. 최근 컵 대회 졌네요. 근데 컵 대회하고 이런 거 빼면은 뭐 미토만큼은 아니지만 얘네 최근 4경기 3승 1무. 홈에서는 여전히 무패 중. 그리고 이와타가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지금 3승 3무 6경기. 그래서 이와타도 제가 볼 때는 오미야 입장에선 쉽진 않을 겁니다. 얘네도 성적이 좋아요. 득점은 비슷합니다. 실점이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 나서 그렇지. 이와타가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요. 홈의 그 오미야의 성적에 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큰 결장이 없고 그리고 오미야 같은 경우에는 3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성적은 좋은데 중간에도 막 연패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이 중요하니까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원정에서 실점, 뭐 3실점, 뭐 2실점 이랬던 적이 있어서 오미야가 생각보다 실점이 홈에서 막 많지는 않은데 얘네도 뭐 2대2로 비겼던 전적들도 있고 특히 도야마전이라든가 오이타 뭐 센다이 3대0으로 이긴 건 좀 크긴 해요. 제 입장에서 볼 땐. 제프 2대1은 제프 그때 퇴장도 있었고 요거 불안한데 요거 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오미야 승무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비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은 무자비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승부가 많이 보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무승부가 안 나오겠죠 절대로. 그래서 얘네 풀엔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도야마나 미토 얘네도 원래 무를 좀 찍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보고 갈게요. 얘네 제프 야마구치. 자 드디어 1위 팀 나왔습니다. 제프 유나이티드. 홈에서 야마구치 상대로 지금 3연승 중인데 일단 제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홈에서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거든요. 득점력이 좋아서 지금 리그 1위고 오미야가 아직 한 경기 덜 치러서 이제 승점이 3점 앞서 있긴 한데 득실도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홈에서 무패는 아니지만 6승 1무 1패 그리고 야마구치가 원정 꼴찌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제프의 이제 걸림돌이기라기보다는 좀 문제는 이제 공격의 명단 제외 선수가 있습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이시카와 그리고 수비에도 한 명이 제외가 됐고 다 비중이 좀 있는 선수들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 야마구치는 그에 비해 이제 크게 결장이 없습니다. 공격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제프가 이제 1위긴 하고 홈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요새 제프의 흐름을 보시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좋아요. 최근에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마바리 원정에서 한 번 이긴 것 빼고는 나머지 5경기가 이제 3무 2패예요. 물론 대부분 원정이긴 했습니다. 오미야전도 홈이긴 하지만 이제 1대1로 아쉽게 졌고 센다이전 비기고. 근데 제프답지 않게 제프가 원래 지든 이기든 지더라도 시원하게 이제 많이 먹히든가 많이 먹힐 땐 아니면 이겨도 이제 다득점을 하고 특히 리그에서는 그렇게 실점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그 도야마전 컵대회 빼고는. 자 근데 요새 그전만큼 득점도 잘 못하고 최근에 비겼던 경기들 0대0 2번 1대1 1번 최근에 제프가 이제 6경기 통계를 내보면 2득점 한 적이 없어요. 물론 2실점 한 적도 한 번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언더긴 한데 야마구치의 그 특성을 봤을 때 얘네도 득점이 막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가끔씩 다득점도 하고 그래서 언오버 가기도 상당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프가 어쨌든 홈인 만큼 좀 이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마구치가 최근에 뭐 2경기 무패 흐름을 그 리그에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컵대회 포함하면 사실 2경기 득점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프도 득점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보여줬던 그 득점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제프 쪽 봐야 된다. 요거는 그냥 무승부를 제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홈의 제프 성적을 보고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그 배당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프가 지금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으면은 이 정도 배당이면 너무 개꿀인데 하면서 갈 텐데 지금 가뜩이나 최근 성적이 안 좋은데 지금 배당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러면은 배당 대비는 메리트가 없긴 해요. 사실 뭐 확률이 막 아주 높은 승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요새 제프가 좀 주춤하기 때문에 상성에서 좀 앞서고 야마구치라서 그나마 해볼 만한 거지.
야마구치도 얼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제프 승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이요? 오늘? 뭐 오늘 거는 근데 미축은 아마 못 나갑니다. 예, 오늘 새벽에 있는 뭐 챔스라든가 뭐 노르웨이 리그 뭐 그 정도 해서 뭐낮 경기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다만 이제 그거죠. 2시 경기 때문에 제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1시 반까지, 늦으면 1시 반. 30분 전에는 좀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더 빠르면 빨리 보내드릴 텐데 오늘 아니면 너무 촉박하다 싶으면 2시 경기만 먼저 보내드릴게요. 1시 반 전에. 그리고 4시 경기 이후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은 시간대별로 갈 확률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고배당으로만 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후원 감사드리고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후지에다하고 야마가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에다 야마가타는 순위 차이가 별로 없죠. 지금 보면은 승점도 별로 차이 없고 득실도 큰 차이 없습니다. 뭐 홈 원정이나 별 차이 없고 몸 상태 안 좋은 선수들이 그것도 얼추 비슷하고 상성에서만 야마가타가 좋네요. 후지에다가 최근 홈에서 이제 연패 중이라. 근데 경기가 몇 경기 없어서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자, 후지에다의 최근 홈에서의 연패 4연패. 그리고 최근 4연패 할 때 3경기가 득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득점도 없고. 득점력 문제라는 겁니다. 득점력 문제. 근데 야마가타도 득점 차이는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 얘네도 2경기 득점이 없고 특히 원정에서의 최근 뭐 1득점 이상 잘 못하고 뭐 그전엔 뭐 컵대회나 아니면 구마모토전 제프전도 득점이 좀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요즘 득점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런 경기는 뭐 후지에다가 그렇다고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바렌나전이라든가 이와키, 아키타전 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섣불리 언더 갈 수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지에다의 5연패 그림보다는 그래도 원정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긴 한데 4연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후지에다 프렘 보는 게 맞다. 그래도 홈 이점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성에서는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홈발을 좀 믿어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사간도스하고 에이메. 자, 요거 하면은 2시 경기 끝납니다. 2시 경기 좀 빠르게 끝나죠, 이제. 자, 에이메가 지금 2부에서 꼴찌입니다. 지난번 컵대회 이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꼴찌긴 한데 뭔가 꼴찌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1승밖에 없어서 꼴찌긴 해요. 사간도스가 승점도 꽤 높고 득점은 1점 차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사간도스가 득점이 좀 저조한 팀입니다. 상위권 치고는 도쿠시마랑. 근데 이제 실점이 워낙 적어서 그런 건데 득점은 사실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에이메가 홈에서 0승 2무 7패로 유일하게 1승이 없습니다. 홈에서 2부에서. 원정에서는 1승 5무 1패로 1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에이메가 원정 5경기 무패 중이에요. 컵대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리그만 1승 3무입니다. 바렌나전도 비겼죠. 센다이전도 비겼죠. 야마가타는 잡았죠. 그래서 최근 졌던 경기가 별로 없다. 에이메가. 지난번 도쿠시마전 0대2로 지긴 했는데 원정에서의 흐름이 좋다 보니 물론 사간도스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홈에서. 리그 초반에 이제 3부에서 올라온 이마바리한테 이제 4대1로 이제 대패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대패가 없어요. 구마모토전 한 경기 정도? 홈에서는 무패입니다. 무패. 그때 이후로 1대4로 진 이후로.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5승 3무인가?
그리고 최근에도 5경기 무패고. 그래서 흐름은 사간dob스가 좋죠. 근데 에임의 그 원정 흐름 때문에 요것도 오히려 제프보다 안 좋다. 제프는 요새 잘 못해서 이제 안 좋은 느낌이라면 배당 대비 사간도스는 아무리 홈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승을 거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기는 거 보면 맨날 뭐 한 골 차 아니면 뭐 비기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래서 전 차라리 사간도스하고 에임의 경기는 이게 언오버 가기도 애매하네. 이게 원래는 무승부 보면 언더 가야 되는데 사간도스가 뭐 0대0 1대1 무가 있었기 때문에 언더를 봐야 되지만 에이메가 3대2 2대2 이런 스코어도 있었어 가지고 쉽게 언더를 못 가겠다.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이건 사간도스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에임의 역배까지는 안 봐요. 근데 저는 무에 손이 갑니다. 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에 손이 간다. 이렇게 해서 그 2시 경기는 끝났고, 자 이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2시 경기 끝났으니까 가시와 빗셀고베의 경기 4시 5시 언저리 경기 4경기 있거든요. 그거 묻고 6시 이후 10개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빗셀고베 매번 얘기하지만 저랑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각이 좀 꺼려지는 경기예요. 그리고 가시화가 이제 최근 들어서 빗셀고베한테 좀 약해졌고 홈에서 그전엔 강했는데 그리고 가시화가 지금 성적이 꽤 좋습니다. 9승 7무 2패 2위고 빗셀고베는 6위라 막 그렇게까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위권인데. 그리고 가시화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 빗셀고베도 원정 성적이 좋지만 더 좋습니다. 자, 일단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더라고요. 미드필더에. 출전 시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는데 지난번 마치다한테 한번 당하다 보니 가시화 가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더군다나 이제 저랑 상성이 안 맞는 빗셀고베이기 때문에 안 가면 이기고 가면 지고, 지난번 시미지전은 잘 피했죠. 뭔가 불안하다 했었는데. 빗셀고베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가 없다 최근에. 또 이거 승패로 갈린다면 가시화 프렘 봐야죠. 공개는 딱 전남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정도. 가시화 프렘 보고 넘어가죠. 요거. 자 전남하고 화성 FC 가도록 할게요. 자 상성은 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건너뛰고. 자 전남이 지금 패배도 적고 화성이 득실도 안 좋고. 전남이 근데 홈에서는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대부분 다 원정에서 했는데 화성이 또 하필 원정에서 경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직 1승을 못했다. 1무 5패.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천전 퇴장도 있고 수비 쪽에 공격에 뭔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화성도 마찬가지로 공격에 브라질 선수, 이 선수도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걸로 알고 7번 선수. 그래서 최근 화성이 득점이 좀 저조해요.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 그 전에 뭐 부산 2대0에서 뭐 3대2로 2대3으로 역전 당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나았는데 최근에 너무 득점이 없고 특히 홈의 전남입니다. 최근 2경기밖에 없긴 했지만 가장 최근 홈에서 2경기를 했기 때문에 전남승 봐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마행까지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화성이 득점이 없지만 실점이 많은 게 아니었다 최근에. 그래서 전남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랜드하고 부산. 자 이랜드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꽤 높은데 일단 부산 상대로 상성은 이제 조금 밀리지만 최근에 연승 중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밀리지만 그래서 지금 순위도 괜찮고 득점도 괜찮습니다. 부산도 득실이 괜찮은데 서울 이랜드가
조금 더 득점이 높아서 앞서고 있다. 그리고 홈에서 1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유일하게 원정 무패팀이다. 2부에서 유일한 무패팀이 어디냐? 원정에서 유일한 무패팀 3승 2무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이랜드가 최근에 뭐 5경기 4승 1무 뭐 홈에서도 성적이 엄청 좋고 한데 안산하고 비겼던 전적, 그리고 예전만큼 막 다득점을 못 넣고 있어요. 득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부산 정도면 득점력도 괜찮고, 지난번 수원 삼성전도 사실 선제골 넣고 퇴장 이후에 골을 먹혔기 때문에 4골이나, 퇴장이 없었으면 몰랐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이 경기. 다만 그렇다고 부산 프렌 정도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랜드 홈입니다. 상성이 예전에 밀렸는데 최근엔 또 앞서기 때문에 홈에서 득점력이 터지면은 아무리 부산이 원정 무패라도 좀 빡셀 수가 있다. 지난번 성남전 무득점 경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그냥 무 찍는 게 낫다 요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산프이로 가와사키. 이제부터 그냥 쭉쭉 갑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자, 이제 산프이로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승무패 첫 경기에 포함된 경기인데, 일단 상성은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자, 산프이로 같은 경우 3위, 가와사키가 6위인데 득실은 오히려 가와사키가 좋아요. 득점력이 좋다 보니. 실점이 좀 적어서 그런 건데 산프이로가 일단 원정의 가와사키도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패배가 적을 뿐이고 승점은 산프이로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결장도 막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가와사키의 공격에 지금 브라질 선수 한 명이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뭐 일본인 선수 미드필더도 있고, 그래서 결장 부분은 오히려 산프이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5연승입니다. 실점이 적어요. 또 산프이로가 오카야마 질 때가 생각나거든요. 그때 승을 갈까 언더를 갈까 하다 이제 승을 가서 이제 말아먹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아챔2도 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뭔가 득점이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뭐 최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때는 무득점 경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무득점은 안 한다. 5연승 할 때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골도 넣고, 뭐 지난번에 3득점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가와사키 지난번 간바오사카전 비기면서 4경기 무패 중이긴 해요. 얘네도 아챔을 이제 뛰다 보니 뭐 중간에 뭐 리그 없이 아챔만 뛰고 그랬는데, 확실히 원정은 좀 불안하긴 해요.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아쉬웠던 경기들이 좀 있죠, 가와사키도. 그래서 산프이로가 아무리 연승 중이긴 하더라도 가와사키를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가와사키도 뭐 득점력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경기 오히려 선택은 무승부를 찍거나 차라리 아니면 뭐 언오버로 찍어야 되는데, 산프이로가 조금 더 득점력이 좀 괜찮았다. 그러면 아마 오버를 찍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득점력은 가와사키가 더 높기 때문에. 가와사키는 오버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오카야마, 시미즈 이런 원정에서 0대0이나 1대1로 비겼던 거 생각하면 이것도 그냥 무 찍는 게 맞아요. 무 찍는 게. 무승부를 찍는 게 왜 맞냐? 저는 일단 산프이로의 6연승 가능성을 좀 더 낮게 보고, 그동안 이겼던 경기들 도쿄전 빼면은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고, 지든 이기든. 그리고 가와사키가 지금 4경기 다 홈에서 이제 무승 흐름을 이어가긴 하는데, 원정에서 가시마나 비셀고베전도 한 골차였어요. 한 골차. 그 2패가. 원정 3연패까지 그림은 안 그립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보는 거지 뭐 큰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중귀신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방송에 좀 오시던 분 아닌가요? 예전에 후원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후원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좀 해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오늘 좀 늦을 수 있습니다. 1시 반. 너무 늦는다 생각하면 2시, 닉네임을 바꾸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디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좀 늦는다 싶으면 2시 경기만 마무리해서 1시 반 전에 보내드리고, 좀 더 늦을 것 같다. 1시 반 전에 다 마무리되면 다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해축은 뭐 저녁쯤에, 그, 노르웨이 리그, 뭐 챔스랑,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미축입니다. 미축. 제가 이제 미축을 안 갔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갔었는데 이제 해축이 끝났기 때문에 미축을 갑니다. 그래서 미축 조합을 내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해축 가는 시간에 갑니다. 8시, 9시 정도에. 예. 뭐 내일 체크하셔도 되긴 하는데 앞전에 마감되는 2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원 감사드리고, 그래서 산프이로 가와사키도 무승부에 좀 가깝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승패를 가르자면은 그래도 홈을 좀 더 봐야겠죠. 왜냐? 연승 중이고 홈인데. 예. 근데 저는 무만 보겠다. 굳이 승패 나누자면 그건데 무만 보겠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4시, 5시 경기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나머지 10경기. 왜냐면 24경기이기 때문에 카트를 나눠 담아야 되잖아요. 10개 담고 4개 담고 건너뛰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간바 오사카 6시 경기부터 7시 경기까지 모조리 하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간바 오사카 가시마한테 홈에서 밀립니다. 상성이 최근에. 그리고 가시마가 어떤 팀이냐? 1위 팀이죠. 득점도 실점도 다 앞섭니다. 간바 오사카보다. 근데 간바 오사카가 하나 노릴 수 있는 건 홈에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지, 원정 성적은 오히려 간바 오사카 홈 성적보다 안 좋아요. 4승 4패라서 가시마가. 근데 이제 간바 오사카는 경고 누적이 한 명이 있고 미드필더에, 그리고 공격에 지금 어디 외국인 선수 같은데 부상으로 지금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 좀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고 그런데 간바 오사카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근데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그 우라와 연승을 끊어낸 적이 있습니다. 어웨이 가서. 근데 홈에서 퇴장 이후에 산프이로한테 지고, 빗셀고베도 아쉽게 지고, 최근 4경기 승리가 없어요. 가와사키전 비기긴 했는데, 가시마가 지난번 오랜만에 지지 않았습니까? 얘네가 한 7연승인가 달리다가 요코마리한테, 더군다나 요코마리 성적이 지금 꼴찌인데, 근데 연패는 당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느낌이. 아무리 간바 오사카가 홈에서는 뭐 성적이 나쁘지 않고 원정 가시마보다는 성적이 좋아도, 그리고 둘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홈에서 간바 오사카가 무가 없고 가시마가 원정 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승부를 배제하고 들어간다면은 승패로 갈린다는 건데, 뭔가 그래도 가시마 프렌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연패 그림? 물론 연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세레소하고 산프이로한테. 근데 프렌을 보고 싶지만 볼 수가 없다. 왜냐? 간바 오사카가 홈에서 막 4대0, 2대0, 그리고 최근에 가와사키나 빗셀고에 막 2득점씩 했기 때문에 뭔가 홈에 가면은 가시마가 또 득점을 많이 못했을 경우, 요코하마 FC나 아니면 오카야마 가시와처럼 다득점을 못하면 결국엔 무득점이나 한 골만 넣게 되면은 결국엔 간바 오사카한테 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도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건너뛸게요. 요 경기. 가시마 프레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간바 오사카 승 가자니 좀 쫄리고, 오버 가자니 또 가시마의 그 흐름 때문에 뭔가 쉽지 않다. 배당만 보면은 오버 노릴만 하거든요. 근데 간바 오사카도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몇 경기 있어요.
마치다전도 0대1, 산프이로도 0대1. 그래서 요 경기는 건너뛰겠다. 이마바리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바리 하면은 이제 계속 생각나는 게 홈에서 성적이 좋았다. 3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 잘한다. 아까 3부에서 올라왔는데 잘했던 팀이 있죠. 뭐 오미야 아니었나? 오미야? 자, 근데 최근에 3경기 무득점입니다. 컵대회 포함. 물론 상대가 제프여서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리그로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깔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 두 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한 번 진 거. 예전에 아키타 첫 경기 지고 오랜만에 진 겁니다. 근데 반포레 고우까지 지면서 연패. 그리고 지난번에 그 수비의 퇴장. 근데 도쿠시마도 경고 누적이 있는데 여기가 더 빡세요. 브라질 선수.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오득이 어시하고 있는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마바리가 뭐 손해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공격에 뭐 브라질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긴 해도 오늘 나올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홈의 이마바리입니다. 홈에서 잘 안 지죠. 1승 5무 2패. 근데 도쿠시마도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위 보면은 뭐야, 도쿠시마가 이렇게 높나 할 정도로 4위입니다. 4위. 리그2에서 압도적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7실점. 유일하게 한 자릿수 실점. 그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게 오미야입니다. 오미야. 12골. 근데 이제 득점이 16골이라 조금 애매해요. 나머지는 막 20골 이상씩 넣고 있는데 상위권이. 그래서 도쿠시마는 언더가 많은 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컵 대회 한번 오버났지. 친선전 제외하고 모든 경기 언더입니다. 리그 올. 리그 올 언더. 올 언더입니다. 올 언더. 근데 신기한 게 본인들이 2골을 넣은 경기가 은근히 좀 있어요. 최근에 한 4경기 정도 되는데 다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오버가 안 났습니다. 그 얘긴 이마바리가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하다 보니 뭐 도쿠시마가 이기든 이마바리가 뭐 하든 요거 1.4 정도면 그래도 갈만하지 않나. 언더. 일단 언더 보고 저는 그래도 언더보다 더 좋은 건 도쿠시마 프렌이다. 왜냐면 이마바리가 최근에 뭐 홈에서 아무리 패배가 적더라도 패배만 적을 뿐이지 무가 엄청 많고 도쿠시마는 최근에 득점도 많이 했고 그리고 흐름이 더 좋잖아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멜버른 시티, 멜버른 빅토리. 자, 멜버른 싸움인데 호주 축구는 이게 결승이거든요. 결승. 일단 결장이 크게 없고 멜버른 빅토리도 마찬가지고 일단 둘이 붙었을 때도 상성이 비슷했고 근데 일단 멜버른 시티 홈인데 홈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멜버른 시티가 오히려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중요한 건 뭐냐, 멜버른 시티가 지금 그 리그에서부터 지금 뭐 8강 준결승 뭐 다 포함해서 8경기 무패거든요. 흐름이. 근데 이제 멜버른 빅토리는 또 원정 4연승이고 이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치면은 그래도 멜버른 시티가 낫죠. 근데 이게 멜버른 시티의 득점력을 봤을 때 멜버른 그 빅토리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점에서 좀 많이 차이 나다 보니 득실이 좋은 건데 근소하게 앞선다고 봐요. 뭐 승점은 좀 많이 앞서지만 그래서 저는 홈팀 승부 사이드로 보고, 왜냐면 멜버른 빅토리가 오클랜드도 잡아냈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다득점을 좀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이거 차라리 다득점이 됐든 뭐 저득점이 뭐 됐든 뭐 오히려 언오버로 판단을 해야 더 좋을 수도 있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멜버른 빅토리 원정에서 득점이 좋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은 멜버른 시티 승무 보고 오버 봅니다. 오버. 아마 오버가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정에서 워낙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멜버른 빅토리라 원정 승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프렘보다는 오버가 낫다. 오버는 홈승까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토상가하고 FC 도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토상가 상성은 반반인데 지금 보니까 성적이 꽤 좋더라고요. 4위. 실점은 별 차이 없어요. FC 도쿄하고. 근데 득점에서 10골 차이 나고 일단 교토상가가 원정이 좋지 홈에서는 승점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해볼 만하다. 약간 요런 느낌? FC 도쿄 입장에선. 근데 교토상가가 지난번 도쿄베르디전에 이제 퇴장당하면서 미드필더 한 명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공격에 지금 브라질 선수랑 일본인 선수 2명이 지금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못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브라질 선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요. 8골에 4호시. 완전 결장은 아닌데 좀 애매하고 도쿄도 브라질 선수가 좀 애매하고 그래도 교토가 안 좋죠. 퇴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에 2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패 중인데 교토는 특징이 오버가 좀 많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FC 도쿄 같은 경우도 산포유르한테 이제 0대3으로 지긴 했는데 쇼난전까지 하면 2경기 득점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니가타 원정 아니면 우라와 원정에서 다득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교토의 흐름과 좀 같이 묶어서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것도. 뭐 교토가 홈이라고 교토를 찍기에는 성적이 좋다고 보기에는 FC 도쿄도 가끔씩 원정에서 다득점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득점을 한번 노려보겠다.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언더긴 하거든요. 둘 다 이제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근데 뭐 이번에 좀 득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 좀 보고 자 오이타 고우 가도록 할게요.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아마도 2시 경기 먼저 가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종하고 바로 조합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면서도 조합을 좀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오이타 반포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차이 별로 없고 상성 오이타 좋고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순위 비슷하고 득실 비슷하고 홈 원정 성적 비슷하고 다 비슷. 고우가 결장 부분에 좀 애매한 상황이 많다. 이 정도. 오이타 최근에 홈에서 승리 좀 있었다. 그리고 실점이 좀 적다. 그리고 반포레고 원정 흐름 너무 좋다. 6경기 무패. 3승 3무. 좀 짧게 치고 갈게요. 그냥 말을. 자, 그래서 흐름 자체는 오이타의 홈보다 오히려 원정의 반포레고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냥 흐름이 안 끊기기 때문에. 최근 4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요 경기는 몸 상태가 살짝 안 좋은 것 빼고는 그래도 저는 흐름은 고우긴 한데 고우가 원정에서 그 6경기 무패할 때 3경기가 득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이타도 보면 홈에서 득점이 막 높지 않아서 저는 오이타 쪽으로 빠지는데 고우 프렘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K리그로 넘어가서 FC 서울하고 제주. 제주는 아직도 원정 승리가 없지 않나? 일단 홈에서 최근 연승 중이고 서울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승점도 차이 나고 근데 득점은 제주가 앞서네. FC 서울이 득점이 좀 부족하구나. 실점이 적긴 한데. 그리고 제주가 원정 1승이 있었네. 지난번 수원FC를 잡았구나. 그러면 최근 기세가 좋네요. 제주가 3경기 무패니까. 전북 김천 상무 상대로 다 비겼으니까 FC 서울이
김천 상무를 잡으면서 얘네도 최근 6경기 무패긴 한데 언더가 많네. FC 서울이. 제주도 최근 흐름은 언더고. 언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주 풀행 가기도 애매하고 무승부 찍기도 홈이라 FC 서울이 홈이라서 좀 애매해요. 왜냐면 최근에 4경기 홈에서 승리 없다 보니 가져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제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갈 경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언더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할게요. 이 경기. FC 서울 제주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전북 울산. 자, 1위하고 3위 팀의 싸움인데 전북이 지금 홈에서 울산 상대로 5경기 정도 무패 중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더 좋고. 자, 다만 지금 보면은 일단 9승 5무 2패. 승점이 3점 차인데 울산이 2경기 더 많고. 그러니까 전북이 훨씬 좋죠. 그리고 울산이 원정 성적이 그나마 좋아서 비벼볼만 할 것 같은데 결장이 크게 없고 전북이 뭐 울산은 징계로 못 나오는 선수 1명, 이탈리아 선수 1명이 전북은 부상 중으로 못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크게 자, 일단은 전북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무패가 몇 경기지 이게? 14경기네. 그러니까 컵 대회를 제외하고도 12경기면은 8승 3무. 엄청난 거네요. 근데 원정에서 흐름이 더 좋습니다. 원정은 무가 적기 때문에. 홈에서는 승리가 많지는 않아요. 경기도 많지 않았고. 근데 어쨌든 실점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뭐 득점은 많았다 적었다 하는데 실점은 2실점 한 적이 그 포항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울산도 최근에 뭐 7경기 무패고 잘하긴 하는데 광주전도 선제골 내줬고 김천한테도 이제 역전을 한 케이스라서 저는 전북의 좀 근소한 우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승무. 오히려 이런 경기가 비길 것 같지만 비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승패로 갈릴 수 있습니다. 전북이 연승 무패 흐름이 끊기든 울산이 끊기든. 근데 울산이 최근 보여줬던 상황들을 봤을 때 전북의 실점률이 더 좋기 때문에 전북을 보겠다. 그 다음 FC 안양하고 대전. 자, 대전이 이제 2위로 떨어졌는데 아쉽죠. 한 경기 더 했는데 1점 차라서 여전히 전북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근데 FC 안양이 득점이 괜찮아요. 20골. 대전하고 득실에서는 밀리긴 하는데 뭐 아주 압도적으로 밀리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전이 워낙 원정 성적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FC 안양 입장에서는 좀 빡센데 지금 보면은 상성에서도 많이 밀리네. 대전한테 홈에서. 근데 지난번 강원을 3골 넣어서 잡긴 했는데 최근 2경기 뭐 득점도 없었고 연패할 때. 그리고 대전도 최근 수원FC 원정에서 득점 없고 대구전 2골 있었지만 이 경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볼 땐 대전 프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FC 안양 프렌이어서 요것도 노려보죠. 노려보. 요것도 노림수로 FC 안양 오버를 좀 노려보겠다. 뭔가 무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승패로 갈릴 것 같아서 오버 노리겠습니다. 오버. FC 안양 오버. 자, 충북 청주 경남 가도록 할게요. 일단 홈에서 뭐 반반이고 충북하고 경남은 승점도 비슷하고 득실도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그냥 근소하게 경남이 앞서는데 경남도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충북은 안산전 퇴장으로 인해 결장이 있고 미드필더. 일단 경남이 지금 원정 3연패 중이거든요. 득점이 좀 저조합니다. 홈에 비해. 그리고 충북은 홈 경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다 원정에서 했기 때문에. 요 경기 잘 모르겠습니다. 충북하고 경남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성남.
마지막 경기. 자, 이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들 부탁드리고 좀 빨리 마무리 해볼게요. 저 조합을 짜야 돼서. 일단 안산이 홈에서 성남한테 밀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2배 차이 성남이랑, 그리고 득실도 당연히 다 밀리고, 홈도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성남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고 누적이 있는데 그게 이게 어디 나라 선수야 이게? 콜롬비아야 어디야 이게? 루이즈? 콜롬비아 맞네. 이 선수가 7골에 1럿인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이게 좀 커요. 그래서 안산이 아무리 득점력이 좀 저조하고 그래도 경남도 잡았던 적이 있고, 은근히 좀 그 예전에 언제였지? 아, 예전이 아니구나. 최근 이제 이랜드전도 비겼고. 그래서 성남이 최근에 예전 그 리그 처음 시작할 때보다 요새 조금 그 승리 좀 그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패 흐름이 꺼진 이제 수원 삼성전부터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무승부 포함하면 6경기라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긴 하는데 공격이 부재. 뭐 그런 것까지 합치면 요것도 패스합니다. 요거 좀 불안해요. 요 경기. 안산 경기.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1분 내로 받습니다. 없으면 이제 바로 방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 조합은 아예 감사합니다. 1시 반까지 보내는데 뭐 2시 경기만 보내든 전체를 보내든 1시 반 전에는 무조건 갈 거예요. 다만 전체가 안 가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2시까지 또 보내고, 딱 봐도 많이 온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다 갔다 보면 됩니다. 2시 경기만 가게 되면 뭐 한두 조각 정도 가겠죠. 근데 이제 해외 축구가 없다 보니 낮 경기는 웬만하면 조합을 많이 안 가려 했는데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축은 내일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조합을 쏟아야 돼요. 제 입장에선. 그래서 조합이 많을 수도 있고 배당이 높을 수도 있다. 골라서 가셔도 되고, 그렇게 아시면 되니까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는데 유튜브 업로드 하는 시간에 조합을 마무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공지하겠습니다. 아마 미축은 제 기준에 아마 한 빠르면 3, 4시? 늦어도 4, 5시 그 정도에 놓을 거예요. 미축은 한번 제가 보고 올게요. 그러면 한 30분 안으로 끊을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가볼게요.